우리 윈도우 함수는 행과 행 관계를 쉽게 정의하기 위한 함수라고 해서 행이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사람과 등록일이 이렇게 칼럼으로 있었다고 합시다. 20년 1월 1일이었는데 이 사람이 재계약을 했대요. 그래서 A가 24년 1월 1일에 또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많겠죠? B도 있고 C도 있고 B, B, C, C. 자, 저는 이 행 사이의 관계가 좀 등록을 다시 등록한 날, 계약을 재계약한 날로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이런 관계들을 좀 쉽게 보기 위해서 여기는 A라고 하는 재계약된 데이터를 바로 옆에다가 갖다가 놓고 비교하면서 보고 싶은 거죠. 그럼 내가 이 사람이 처음 등록한 회사의 날짜와 그리고 재계약한 날짜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식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윈도우 함수예요. 물론 기능 되게 많고요. 함수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내려가 보시면은 이제 함수 처리 결과로 결과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근데 윈도우 함수는 select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insert나 delete 그런 거 없습니다. 요게 윈도우 함수의 틀이에요. select하고 over에 이 over 키워드가 윈도우 함수임을 알려주는 키워드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보셨는데 쿼리에 over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무조건 윈도우입니다. 다른 것들은 여기 딸려오는 건데 이 딸려오는 것들을 쓰려면 over 안에 써야 돼요. 그러니까 over가 기준점이 돼요. 파티션 바이 칼럼 오더 바이 윈도잉 하고 있는데 일단 select from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틀이고요. 윈도우 함수라 그래서 특별하게 보이진 않을 거예요. 여기에 함수에 그냥 sum 있고요. average 있고 해요. 기존에 봤던 그 집계함수인가 그게? 맞죠? 집계함수랑 다를 바가 없이 보이는데 요것 때문에 얘가 윈도우인지 그냥 그룹 바이에 쓰는 집계인지 차이가 납니다. 윈도우잉 절부터 나왔네요. 이것도 한번 봅시다. 윈도잉 절. 롤 레인지, 여기에 쓰이는 게 되게 많은 건데, 윈도잉 절에서는 그 행 사이에 범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얼마만큼의 행의 관계들을 내가 설정할 건지예요. 아까 전에 그 A가 재등록한 날짜를 찍고 싶을 때 행의 범위를 A로 좀 한정을 지어야겠죠. B로 한정을 짓고 이런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전체를 다 누적하기 때문에 원하는 데이터를 못 빼내겠습니다. 중에서 롤 레인지 많은데 이거는 뜻을 우선은 가져가 봅시다. 구분하셔야 되는 게 보통 and preceding이랑 following이 많이 나올 거예요. 두 개를 빼서 unbounding preceding은 좀 딸려오는 거고 얘도 그냥 좀 기본값 같은 느낌이거든요. 얘네들은. 네. 그 쿼리 보시고 내가 계산해야 되는 게 두 개예요. 프리시딩이라는 게 앞인데 테이블 있을 때요. 하나 찍어요. 1, 2, 3, 4, 5행이 있었을 때 내가 3번을 예를 들어 찍었습니다. 거기서 이 n 프리시딩에 n은 숫자가 들어가는데
이 프리시딩이라고 하는 이런 문구가 있다면 쿼리에 두 개 앞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을 지칭하게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그 쿼리 테이블 보시면서 이렇게 찍을 수 있어야 돼요. 1 팔로잉 하시면은 1 팔로잉 그러면 3번에서 뒤로 한 칸 가서 4번을 찍어주시는 느낌이에요. 프리시딩 팔로잉의 그 구분을 잘 해주시면 되고요. 언바운디드는 그냥 이거 안 하겠다는 거죠. 범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랑 마지막 끝으로 가시면 되고 큐렌트 행은 현재 행인데 생략을 하잖아요. 이런저런 부분에서 그러면은 얘가 기본값으로 들어가요. 롤스랑 레인지는 이것도 한정 짓는 건데 얘가 그 n만큼의 이전에 행을 찍는 거고요. 어디까지 그래서 예시 하나 보고 찍어서 이런 오라클 하나 준비하시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세션 만료됐네. 세션 만료됐으면은 이거 껐다가 다시 키면 되거든요. 오라클 쓸 때 요게 조금 불편하긴 해요. 이 세션이 자꾸 만료가 돼가지고. 됐고요. 여기 스콧DB 먼저 생성해 주셔야 되거든요. 스콧DB는 벨로그 1번 가장 처음 거 준비하는 여기에 있어요. 돌려놓으면은 우선은 나옵니다. 그죠? 이 테이블에서 하시면 돼요. 스콧 테이블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예시들 찍어서 이제 결과들을 해석하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윈도우 함수 뭔지 알아보실 수 있을 텐데 우선 처음 거는 어떻게 했죠? 앞에 게 프리시딩이고 1 프리시딩 그죠? 그 다음에 뒤에 거가 그냥 했네요. 이 비트윈을 넣어가지고 좀 다르게 했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걸 먼저 봐야겠다. 썸2. 썸2를 보시면은 파티션이 돼가지고 클락 한번 보세요. 얘가 썸2예요. 얘가 썸1이고 그 1 프리시딩이니까 이게 썸을 했어요. 썸을 했고 이제 어떤 거랑 합칠 거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한테는 1 프리시딩이 의미가 없죠. 앞에 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거가 그냥 나온 거예요. 썸이. 근데 두 번째 거로 내려가면은 이 썸을 나 이전 거랑 같이 묶어가지고 합칠 거야가 돼요. 프리시딩이. 그래서 950을 합쳐야 되는데 그 전 거인 그렇게 800이랑 합쳐서 1750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 행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전의 행,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행을 요로 봐야 되죠. 여기서 합친 거를 여기서 내주고 아니다. 계속 이렇게 갔구나. 맞아, 이렇게 가죠. 이렇게 1 프리시딩이라 합들이 그리고 매니저 밑으로 내려가서 매니저는 또 다르게 봤어요. 이거는 그 파티션인데 프리시딩이 우선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 전 거를 찍는다는 거예요. 찍은 다음에 이거는 찍는 거 했고요. 롤은
자기는 자기 거 했고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썸이랑 뭐 파티션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결과들이 복합적이라서 우선은 프리시딩 한번 알아보셨고요.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가야겠다, 그죠? 한번 그냥 쭉 설명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게 자, 윈도우 함수 그래서 이게 윈도우절은 어떤 범위를 나타내고 순위 관련 함수로 들어가시면은 이거는 좀 딴 거고요. 4번부터 보세요. 이게 순서를 자 이렇게 했네. 4번. 자, 윈도우 함수 집계하려면부터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 예시 하나 보면서 가보도록 하죠. 예시가 다 복합적이라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랬었군요. 자, 요 예시 보시면 이게 윈도우 함수예요. 윈도우 함수가 오버로 들어가는 게 시작이라고 했고요. 앞에 거는 윈도우 함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셀렉트 한 다음에 들어가는 건 내가 빼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썸하고 셀러리 하겠다고 하죠. 네. 이 부분이 윈도우 함수의 함수를 얘기하는데 왜냐하면은 오버가 뒤에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그냥 얼라이어스예요. 여기 as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윈도우 함수에서의 썸은 기본 썸과 뭐가 다르냐면은 윈도우 함수는 누적 합을 구하고요. 그냥 그룹 함수에서 썸을 했을 때는 그룹핑 된 거에 합을 구해요. 전체 합을 구해요. 근데 누적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여기서 지금 그룹 바이가 안 됐고 윈도우 함수로만으로도 집계 함수를 구할 수가 있다는 말인데요. 이 sum1 같은 경우는 그냥 구했죠. 그냥 구하게 되면은 이제 전체 합을 구하게 돼요. 근데 윈도우 함수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오더 바이가 쓰이잖아요. 오더 바이가 쓰이면은 조금 달라요. 누적 합이 구해지는데 그걸 한번 보세요. 800부터 시작해가지고 900, 1100 나아가는데 sum1 같은 경우는 그냥 다 구했단 말이에요. 다 구하고 옆에다가 그냥 딱 보여주고 있죠. sum2는 계속 하나씩 하나씩 더해갔어요. 이렇게 더하고 계속 이걸 더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려가서 마지막 행을 보시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결과들을 과정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정리하면은 그 그룹 함수를 만약에 쓰면 근데 그룹 함수를 쓰게 되면 그러니까 그룹 바이 쓰시거나 아니면 그냥 썸을 쓰셨을 때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게 겹쳤어요. 겹쳐가지고 하나의 행이 나오든가 아니면은 그 파티션 부서가 다르다 그러면 부서별로 해가지고 나왔었잖아요. 근데 윈도우 함수는 그런 겹치는 거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냥 전체에 대한 썸을 구하는 1번 같은 걸 보시더라도 얘가 그 원본 데이터들을 다 살려놔요. 볼 수 있게끔 중복을 할지언정.
그런 차이점을 좀 적어 놨고, 오더바이를 썼을 때 누적합이 구해지는 것은 이제 이 예시로 보시면 돼요. 이 SQL 서버에서 집계함수가 오더바이를 이제 지원하지 않음 이런 것도 있는데, 웬만해서는 다 오라클로 나올 거라서 그 누적합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파티션은 따로 안 했죠? 그 다음에 파티션 한번 봅시다. 이 파티션은 그룹 바이처럼 이거 그렇게 그룹 바이랑 의미가 다르진 않네요. 그냥 그룹핑 하는 거예요. 부서별로 모을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 사원별로 모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걸로 하나 봅시다. 지금 파티션을 DEPT 넘버로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부서별로 보겠다는 소리고, sum3는 지금 오더바이를 안 넣었어요. 그러면은 전체 합을 계속 보여주겠고, sum4가 오더바이를 썼습니다. 그럼 누적합이잖아요. 결과가 다음과 같은데 10을 묶었어요. 누적을 보여주고 전체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마지막 행은 똑같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룹 바이랑 차이점은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윈도우는. 그룹 바이를 썼으면 이 10이 한 개로 모아졌어야 됐죠. 겹쳐가지고. 근데 그러지 않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과의 관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행을 함부로 겹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 썸은 누적으로 한 거고, 전체 평균, 누적 평균 이런 것도 구할 수 있고요. 카운트 해보셔도 결과가 그 누적 카운트인지 전체 카운트인지가 나와요. 지금 뭐 조건 건 거 없어요. 그냥 카운트 해보라는 건데 1, 2, 3, 4, 5, 6, 7, 8로 가죠. 그 카운트 원을 뭐를 기준으로 했냐면은 샐러리 기준으로 했네요. 그죠? 샐러리 오더 바이 셀 기준이어 가지고 전체 그 셀의 개수가 14개인데 똑같은 것에 대해서는 카운트 2에서 살짝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죠. 55 이런 거 있죠. 55. 그 말은 이제 같다는 소리죠. 네. 누적하는 거 보여줍니다. 그래서 집계 함수가 다음과 같이 되고, 이제 순서 함수로 한번 가볼게요. 순서에는 지금 4가지 정도가 있는데, 퍼스트랑 라스트 밸류는 또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냥 맨 처음 거 나오는 거랑 맨 마지막 건데, 여기 파티션 별이죠. 그룹별로예요. 레그랑 리드를 구분하시는 게 문제 푸실 때 중요할 거예요. 칼럼이랑 위치를 줍니다. 그러면은 그 칼럼에서 어디 전까지 가야 되고요. 리드를 주면은 이후로 가야 되는데 이 레그랑 리드가 앞인지 뒤인지 되게 헷갈려요. 잘 안 헤어지더라고요. 뜻을 아시면은 편하실 텐데 저는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리드가 이끄는 건데 뭐 뒤인가 앞인가 이렇게 돼요. 저는 그냥 그 개수로 외웠어요. 이거 레그가 글자 3개고요. 이건 4개예요. 3개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건 뒤로 가야 돼요. 앞뒤가
행에서 이제 앞뒤로 가야 되는 거라서 예시 하나 볼게요. 레그랑 리드한테 2씩 줬어요. 그러니까 특정 행은 셀러리고요. 2를 주면은 여기가 레그가 앞으로 2, 리드는 뒤로 2를 이제 찍어주는데 셀러리 기준이니까 첫 번째 행에서 레그를 보시면은 셀 기준, 이 친구를 기준으로 두 개 전으로 가야 되는데 두 개 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널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얘도 없어요. 자, 5,000 행에서 5,000을 기준으로 두 개 위로 가면은 1,300이 나오죠. 그렇게 찍는 거예요. 파티션을 해놔서 10, 10, 20별로 나올 거고요. 리드는 뒤에 거 두 개를 지금 가지고 온 게 확인되죠. 5,000을 여기다 찍어 놓은 거고, 뒤에 거라고 했을 때 5,000 기준으로 뒤에 두 개를 왜 안 가지고 옵니까? 하면 이거 파티션 해서 그래요. 그룹핑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20의 경우를 보면 더 확실히 나타나죠. 뒤에 두 개 거를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이 보이고요. 전에 거 두 개를 가지고 온 게 보여요. 이런 게 되면은 이제 순위나 내가 어떤 사람과 비교할 때 그런 함수 썸을 쓰든 뭐 카운트를 쓰든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퍼스트 밸류 같은 거가 나오면은 그냥 첫 번째, 가장 첫 번째. 근데 파티션이니까 10번에서의 퍼스트 밸류 하시면은 1300 나와야 되고 20번에서는 800 나와야 되고 문제 한번 통해서 보고요. 그 다음 좀 올라가서 우리 순위 함수 한번 볼까요? 집계 함수 했고요. 순서 했고요. 이제 순위 이렇게 나와요. 함수의 종류가 좀 있어요. 그리고 종류를 보시면 되는데 순위에선 세 가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세 개예요. 이 세 개는 각각의 그 예시 한번 보시면서 좀 외워야 돼요. 암기해가지고 암기해놓으면 정말 편하게 찍는데 그냥은 알 수가 없어요. 암기합시다. 예시가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이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샐러리의 순위를 매길 때 동순위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가장 관건이 됩니다. 1250이 동순위예요. 이때 랭크, 댄스 랭크가 동순위를 매겨주네요. 4등이라고 똑같이. 근데 롤넘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어요. 롤넘은 동순위 챙기지 않고 그대로 일씩 증가시키면서 순위를 매겨줍니다. 그냥 행에 버는 느낌이죠. 자, 댄스 랭크가 했는데 여기 차이가 나요. 그래서 랭크는 순위를 챙깁니다. 동순이면 어쨌든 동순이고 내가 이제 공동 4등으로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두 개니까 그 다음 순위가 6등인데 댄스 랭크는 그냥 하나의 순위로 본다는 거죠. 네. 뒤에서도 마찬가지로 12등, 11등 얘기해 주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순위에 대해서 차이가 좀 납니다. 체크된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요거 이렇게 보고서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이게 문제가지고 이거 주고서 얘가 무슨 순위 함수야?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순위 함수를 적어 했을 때 딱 자신 있게 이게 랭크구나 아니면 댄스 랭크구나 작성해 주실 수 있게끔 딱 그 머릿속에 넣어 주시면 돼요. 그게 순위였고요. 이제 집계 있고 순서 있고 함수 비율인데 네, 비율 비율
컴디스트 누적 백분율. 이거 예시로 봅시다. 파티션이 돼 있어요. 그래서 DPT 넘버별로 보시면 되고 오더 바이 셀이에요. 누적이 좀 되는 거고 그때 이거를 이게 지금 0부터 1까지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의 그 순위가 이제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겠다는 건데 20번의 부서가 이만큼 있는데 그게 결과가 다음과 같아요. 0.2, 0.4, 6, 11입니다. 마지막은 3000, 3000이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를 똑같지만 총 개수는 5칸이죠. 행이 5행이에요. 5행이고 0부터 1까지 구분을 나는 해줘야 되는데 5개로 한 거죠. 5개로 구분하면은 한 행당 0.2씩 좀 부과가 돼요. 그런 다음에 0.2씩을 순위별로 매기는데 0.2, 0.4, 0.4 잘 가다가 동순위에 대해서는 마지막 숫자를 지금 주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10번 DPT는 3개니까 0.33씩 해서 그냥 더하고 더했죠. 0에서 1씩에 대한 순서를 알려줍니다. 백분율인 거죠. 그 다음에 레이티오. 레이티오. 괄호 하나가 없는 것 같다. 여기 레이티오는 또 뭐라고 합니다. 전체 썸에 대한 행별 칼럼값 백분율. 지금 파티션에 좌를 했어요. 그러면은 좌별로 여기 좌이고 좌별로 본인 셀이 이거는 뭐 해야 돼. 그렇죠. 아마 쿼리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좌별로 본인의 비율이라고 하는 게 뭐 20, 30, 50 이렇게 해서 ABC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레이티오를 먹이게 되면은 그 레이티오의 20%에 대해 이제 결과로서는 0.2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0.2, 0.3, 0.5 전체 합에 대해서 백분율 치는 거예요. 전체 합이 이제 100이잖아요. 그래서 0.2, 0.3, 0.5고 퍼센트로 좀 바꿔가지고 20%, 50%로 좀 보여주고 싶었던 쿼리였는데 쿼리가 잘 되는 건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서 수정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컴디스트는 얘는 순서 그냥 매긴 거잖아요. 전체 순서에서 그냥 3개면은 0.3씩 매긴 거고 동순위 같은 경우는 뒤에 걸 주는데 레이티오는 진짜 너가 얼마만큼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너 부서에서 네가 받는 샐러리가 이만큼 커 알 수 있는 겁니다. 퍼센트 랭크. 파티션별로 순서 배분율을 하고, 퍼센트 랭크는 누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눈 다음에 순서대로 그 0에서 1 사이에 있는 숫자들로 너가 어디에 있는지 몇 번째인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20번의 이거를 한번 보시면은 순서대로 지금 저기를 해놨죠? 오더를 해놨죠? 800부터 3000까지 0부터 0.75가 두 개가 나오면서 네. 얘는 그러면은 4개로 나눴죠? 5개인데 순위가 똑같아가지고 하나, 둘, 셋, 4개예요. 4개 한 다음에 동순위는 똑같이 넣었죠. 그러니까 순서인지 그냥 배분율을 순서별로 했는지 아니면 누적을 했는지 그런 차이들이 있어서 구분이 돼요. 엔타일은 별거 없습니다. 엔타일은 이런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저거 하시면 돼요. 파티션 그런 엔타일 한 다음에 괄호로 내가 뭘 주잖아요. 지금 4를 줬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체 행에 대해서 4개로 그냥 잘라가지고 순위 매기는 거거든요. 딱히 뭐랄까 백분율이라든지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인수값으로 등분이에요. 등분. 그냥 세 등분, 네 등분이거든요. 순차적으로 분배하는 거라 요거는 보면은 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죠. 그런 친구들이 윈도우 함수인데 다시 한번 좀 목차로 정리하고 쉴게요. 자, 윈도우 함수를 공부하실 때는 일단 오버를 보시면은 오버가 윈도우 함수 필수절이에요. 그래서 오버를 보셨을 때 얘가 윈도우 함수구나 알고 푸시면 되고 윈도우 함수에는 집계 함수, 순위 함수, 순서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가 있었죠? 이게 순위, 집계, 순서, 비율 맞아요. 비율 함수 이런 함수들이 있어요. 집계 함수를 보실 때는 집계 함수가 뭐가 있냐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sum 같은 거 있죠. sum, average, max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쓰이는 가장 큰 차이가 이제 오더 바이를 쓰게 되면은 누적합을 구한다는 거예요. 누적. 1에서 2 더하고 1, 2에서 3 더하고 쭉쭉쭉 계속 이렇게 쌓여요. 그룹 바이랑 다른 점이 하나 또 있었던 게 중복을 허용하지언정 원본 데이터를 전부 다 보여줍니다. 라는 차이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순위함수 3개가 있었고요. 각각이 동순위 때 동순위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거 비교해가지고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댄스가
똑같은 거 하는데 상관없어요. 그냥 그 다음 수평수 매기는 거죠. 랭크가 우리가 이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 쓰는 것 같아요. 보통 공동 3등 하면은 그 다음 순위를 5등을 주는 거를 저는 많이 경험을 했는데, 뭐 아마추어 대회 같은 거 나가면 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차이를 봐주시면 되고, 순서가 퍼스트 랭크 이런 거 있죠. 여기는 레그, 리드 구분을 꼭 해주세요. 레그가 앞에고, 레드가 전으로 가는 거고, 리드가 후로 가요. 비율은 우선은 이게 누적을 내가 바라는 건지, 그냥 누적이 아닌 일반 백분율인 건지를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 오더바이가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찾아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근데 가능 불가능을 구분하시는 거는 저 쿼리들의 기능을 좀 생각하시면 얼추 이해되는 것들도 있는데, 레이티오 투 리포트는 오더바이가 불가하다고 적혀 있는데 전체에, 그러니까 오더바이를 하게 되면 누적이 돼요. 근데 레이티오가 구하고 싶은 거는 전체 합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지, 내 연봉이 전체 부서에서 한 몇 프로쯤 되는지 알고 싶은데, 오더바이를 하게 되면은 전체 합이 아니라 누적 합을 자꾸 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전체 분에 뭐를 해야 되는데, 누적 합은 그 사이사이가 값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아까 막 800, 1200 갔다가 2500 가고 3000이 왔다 쳤을 때 저는 필요한 게 3000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적이 안 맞는다. 뭐 스토리를 좀 엮어셔서 기억하시면은 암기하시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누적합이 꼭 써야 되는 것도 있어요. 누적합. 이런 거 한번 체크해가지고 구분해 주시면 돼요. 여기 있다. 엔타일은 필수래요. 등분을 해야 되는데 오더바이를 하지 않으면 그 1부터 그냥 10까지 쭉 잘 정렬한 다음에 내가 등분을 해야 되는데 무작위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데이터는 2, 5, 7, 10 이런 데이터들을 내가 등분을 할 수는 없다라고 본 거죠. 그 쿼리가 이런 식으로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설계했는지까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이 쿼리가 다음과 같은 실행을 하는구나를 나름의 스토리로 엮어서 이해한다고 해서 뭐 그게 좀 잘못된 이해를 하거나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